어머니, 저는 이 집의 며느리지만 이 집의 사람이기도 해요.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17회 동안 이 집의 아침을 제가 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아니고 싶어요. 제사 전날 밤 17년 만에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12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 서윤은 늘 먼저 눈을 뜹니다. 늦가을입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는 차갑고 집안은 아직 어둡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서윤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남편이 깰까봐 발소리를 줄입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습니다. 부엌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잠시 깜빡이다가 켜집니다.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사용한 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쓴 건지 굳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의 뚜껑이 미세하게 떨리며 김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쌀을 씻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면서 손을 붉게 만듭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째입니다. 서윤은 한 번도 이 집의 아침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반찬을 꺼냅니다. 어젯밤에 미리 해둔 나물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참기름 향이 퍼집니다. 그 향은 이 집에서 그녀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윤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김이 좀 싱거운 것 같네. 서윤은 말없이 간을 다시 봅니다.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습니다. 큰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걸 먼저 챙겨야 하는 거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집의 규칙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대답은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입니다. 남편 정우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야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국 뭐야? 서윤은 국을 뜨며 말합니다. 묵국이에요. 아.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는 늘 그렇습니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조용함으로 유지됩니다. 서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거품이 손등에 남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그릇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번 주말이 제사잖니. 서윤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번엔 손님도 좀 올 거야. 준비를 좀 더 해야겠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그 말은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싱크대 아래에서 냄비를 꺼내던 서윤의 손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번엔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저 다음 할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서윤은 처음으로 이 집의 새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됩니다. 이 집의 질서에 처음 생긴 보이지 않는 금입니다. 제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달력의 빨간 글씨는 서윤에게는 날짜가 아니라 일정표처럼 보입니다. 물을 언제 사야 하고
고기는 어느 날 손질해야 하고 저는 몇 장을 붙여야 하는지 그 모든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주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뭐해요? 저는 애들이랑 나들이요. 저는 그냥 쉬려고요. 서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 준비요라는 말이 대화 속에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조용히 덮습니다. 반쯤 남은 반찬이 괜히 눈에 밟힙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아, 이번에는 탕국 재료를 조금 더 넉넉히 사야겠다. 사람이 몇 분 오실까요? 내 아버지 쪽 친척들도 오신다더라. 그 말은 곧 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서윤은 잠시 부엌 입구에 서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손에 들린 가방을 놓지 않은 채 어머니, 이번에는 조금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뭘 나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서는 게 맞지. 말은 부드럽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너도 알잖니?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서유는 입을 다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방에서 나오던 정우가 대화를 듣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이번 제사 준비 말이다. 서윤이가 일을 나눠 하자네. 정우는 서윤을 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엄마, 요즘 서윤도 회사에서 좀 바쁘긴 해. 시어머니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잖니. 그 말에 정우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날 밤 서윤은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펼칩니다. 전, 나물, 탕국, 잡채, 과일, 술, 밥. 한 줄씩 적어 내려가다 펜을 멈춥니다. 왜 늘 나지? 그 질문은 처음으로 형태를 갖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덮고 불을 끕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 집에서의 17회를 하나씩 떠올립니다. 결혼 첫 해 어설프게 부친 전이 타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큰 며느리가 손이 너무 느리네. 그 말을 웃음으로 넘겼던 자신, 그 웃음이 언제부터 습관이 되었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서윤은 부엌에 쌓인 장바구니를 봅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재료를 사두신 것입니다. 서윤아, 이번 주는 조금 일찍 시작하자. 서윤은 봉투를 하나씩 꺼냅니다. 무게가 손목에 묵직하게 걸립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됩니다. 이번 제사는 지금까지와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인지 모르게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칼을 듭니다. 도마 위에 무가 놓입니다. 칼이 내려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마치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처럼 물을 써는 손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서윤은 도마 위에 놓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칼을 내려놓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저녁빛이 스며듭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집 안에는 노란 불빛만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울고 웃습니다. 그 소리는 부엌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서윤은 싱크대에 손을 씻고 의자에 잠시 앉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다음 일을 향해 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을 봅니다. 거칠어진 피부, 작은 상처들.
이 손으로 17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아, 왜 멈춰 있니? 서윤은 조금만 쉬고 하려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칼을 듭니다. 그러나 손이 아까보다 더 떨립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 바닥에 펼쳐진 전 부칠 재료를 바라봅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 회사에 하루만 쉬어도 될까 물어보려고 해.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왜? 제사 준비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아. 회사에 괜히 눈치 보이지 말고 말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정우는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거실은 넓습니다. 서윤은 그 가운데 혼자 서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우,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서윤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서윤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합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계단을 내려가 편의점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나 말고 이 시간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문장이 됩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원룸을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다 천천히 스크롤을 내립니다. 보증금, 월세, 평수. 그 숫자들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서윤은 한 곳의 주소를 메모장에 적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끕니다.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낯설게 지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오늘은 나물부터 해두자.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다 멈춥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만 늦게 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듭니다. 왜? 머리가 조금 아파서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 그 말은 허락이 아닙니다. 서윤의 손이 앞치마 끈을 꽉 움켜쥡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납니다.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느낍니다. 그날 밤 서윤은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누워 있습니다. 정우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며 서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그 질문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문다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서윤은 처음으로 나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잠이 듭니다. 아주 작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사 전날 밤입니다. 집안에는 기름 냄새와 전 부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거실 바닥에는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부엌에는 탕국 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서윤은 전판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뒤집개가 들려 있습니다. 기름이 미세하게 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윤아, 저건 아직 안 했니?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손님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정우는 방에서 나와 잠시 부엌을 봅니다. 많이 남았어?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조금.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서윤은 보고 있습니다. 뒤집개를 든 손이 조금 더 떨립니다. 기름이 전판 위에서 작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지금의 서윤에게 마치 계속하라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전 하나를 접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판을 끕니다. 식탁 위에 며칠 전 적어둔 메모장이 놓여 있습니다. 전, 나물, 탕국, 잡채. 그 목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덮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계획을 거부하듯. 어머니. 부엌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왜? 서윤은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풉니다. 그 동작은 유난히 느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무슨 소리니? 지금 몸이 더는 움직이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제사 전날에 그게 무슨 말이니? 서윤은 정우를 봅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대답입니다. 서윤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쓰러질 때까지 일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서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17회 동안 이 집의 아침을 제가 열었습니다. 제사도 명절도 아플 때도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말합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아니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하나씩 챙겨둔 옷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물건들을 한 벌씩 넣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진짜로 나갈 거야? 서윤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합니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나를 지키러 가는 거야. 가방 지퍼가 닫힙니다. 그 소리는 이 집에서 처음 울리는 종결의 소리입니다. 서윤은 문을 엽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높지만 어딘가 떨립니다.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분노보다는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무너지는 질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서윤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원했던 말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인내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질서가 처음으로 무너진 소리입니다. 문이 닫힌 뒤 집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전판 위에서 식어가는 기름, 불을 끈 냄비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김, 정리되지 못한 접시들.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정우는 현관을 바라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이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늘 불이 켜져 있던 부엌은 지금 어둡습니다. 싱크대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그곳엔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늘 누군가 먼저 움직이던 식탁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 사이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집에서 늘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제사는 처음으로 제때 준비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쯤만 올라가고 탕국은 싱겁습니다. 과일은 접시에 어색하게 놓입니다.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큰 며느리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우를 봅니다. 정우는 시선을 피합니다. 요즘 큰 며느리들도 제사를 안 하나? 다른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차를 따르려다 컵을 놓칩니다. 아, 괜찮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잠깐 집을 비웠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 말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준비가 덜 된 상차림, 자리를 못 잡는 분위기. 서윤이 없는 제사 자리는 모든 것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부엌 입구에 서서 쌓인 설거지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깨끗하던 싱크대가 처음으로 지저분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윤이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섰다는 사실을 이제야 떠올립니다. 잠시 망설이다 정우는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물에 잠긴 접시들이 차례로 손을 거쳐갑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의 저녁이 어떤 무게였는지 손끝으로 느낍니다. 싱크대에 물이 튀고 소매가 젖습니다. 그때 그는 서윤의 손을 떠올립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그 모습을 조용히 봅니다. 그 애는 매일 이렇게 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혼잣말입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시를 하나 더 닦습니다. 서윤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방은 조용합니다. 누가 부르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릅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감쌉니다. 이 새벽은 처음으로 그녀의 것입니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립니다. 정우의 이름이 화면에 뜨지만 서윤은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 집이란 게 사람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걸. 서윤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게 둡니다. 서윤은 창가로 걸어갑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조금 낯설지만 조금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의 미소입니다. 서윤은 작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걸어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서윤은 두 팔을 벌립니다.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나는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걸어 나온 사람이다. 서윤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불편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던 희생이 멈춘 날.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편이 된 날. 그날 이후 이 집의 새벽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윤의 새벽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내기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